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한 민주당 지도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당내 현안과 대외관계 어떻게 풀어갈지 강득구 최고위원에게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네, 최고위원 1위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내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네. 그 입장에서 강득구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당원과 국민 입장에서 일하는 것.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크게 키워드를 2개 이제 주셨고요. 거기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본래 저희 스튜디오 오시기로 하셨는데 회의가 저녁 때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회의 생겼다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는데 그래도 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왜 저녁 때 회의가 열렸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공개 회의이긴 하지만 네. 윤리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김병기 의원님 관련한 입장 정리가 된다면 네. 그것과 관련된 나름대로 좀 내부 회의가 그렇군요. 예, 그 좀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사전 논의하시면서 또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계시면서 또 상황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하고 계신 그런 회의군요. 저도 그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당에 친명 아닌 사람 누가 있냐 하면서 친명이니 친정청래니 뭐 이거 불편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언론이 분류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 선거를 이렇게 해보면 강득구 최고위원님 친명계 누가 봐도 가장 대표적인 친명계로서 1위 하셨고 2위 3위는 뭐 언론에서 친청이라고 부르는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청 5명 친명 4명 요런 그 뭐라 그럴까요? 분포가 앞으로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제가 1위였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1위. 네네. 1위를 하셨죠. 예예. 네. 그러면 이건태 의원이 2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명 친청 구도로 보면. 예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는 분류했지만 당원들은 큰 틀에서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구도를 넘어서 네. 각자의 입장 속에서 판단한 거지 그 구도 속에서 판단한 건 아니다라는 게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제대로 된 일꾼이냐 이걸 집중했을 거다 당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그 투표 분석할게요.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이제 좀 부진한 편이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좀 많이 표를 얻었고 당선이 됐는데 평소 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역시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하고 이러면 당원들 득표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지만 네.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인지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시면서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지지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득구 의원님 말씀은 당원들이 뭐 강하게 나와서 뽑아주고 이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신 걸로 보인다.
이런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궐선거 다음 날인 오늘이죠.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하면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즉각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자, 이 시점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다시 이제 시도하는 거, 추진 다시 하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후보들 모두가 네.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네. 종국 정당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민주당 입장에서 취약한 지역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 속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1인 1표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네. 게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덕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딱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한 바가 1인 네. 1표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그 갑론을박이 당내에 있었지만 뭐 그리고 시점이 지금이 맞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당대표가 다시 추진하겠다는데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거면 이거를 뭐 막아설 그럴 그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1인 1표제는 다 같이 합의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이 지금이 된다 안 된다 별 의미 없고 당 대표가 추진하면은 어차피 합의된 거는 그대로 가는 거다 말씀하셨고. 예, 당 대표가 추진하면 네. 이런 말씀도 동의하지만 네. 큰 틀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큰 틀의 원칙적 합의 이것은 됐다 이렇게 보셔도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강덕구 의원님이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전국정당 취약 지역 어떻게 할 것 요 얘기 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지구당 부활은 어떻게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사실은 지구당 부활을 맨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큰 틀의 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또 네. 우리가 지구당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네. 정당 정치의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지구당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유권자들이나 당원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 부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게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정당 정치의 플랫폼이다. 최소한 비용 소요되면 그거는 당원들도 국민들도 이해할 거다. 이게 우리가 본래 좀 꺼려했던 어떤 그 부작용이랄까 이런 거는 많이 그 완화될 수 있고 그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하는 네. 분들도 있지만 네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과 그리고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실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동의해 주실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함께 최고위원 당선된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건 내란 세력과도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거라는 게 치르다 보면 네. 약간 좀 본인의 의사를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부분적으로 그 말이 약간 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도하는 바는 이런데 표현이 약간 좀 잘못 표현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에 일리면 현 지도부를 흔들면 그야말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네. 원래 이성윤 의원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이게 우리가 지도부나 뭐 어떻게 당 지도부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단합이랄지 뭐 단일 대우랄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다. 예. 그런 그 취지의 말씀 같네요. 저 해석 잘하죠, 의원님. 예, 당 안에서 네.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당론으로 결정되면 다 함께 그 당론 속에서 입장을 갖지만 네. 당론이 결정되기까지는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그 지도부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 세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정현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좀 다소 그 문제가 좀 있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뜻은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네. 당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제 나름대로 좀 특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 선출됐습니다. 한 4달 정도 하는 그 원내대표지만 그래도 당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강덕구 최고위원님은 특히 뭐 비상계엄 사태 청산 뭐 이런 부분 강경투쟁 강조해 오셨는데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비교적 개파색이 엷고 그다음에 좀 약간 온건파라 그럴까요?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한병도 새 원내대표가 어떻게 잘 원내를 잘 이끌어가고 또 뭐 청와대와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제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있잖아요. 어떻게 잘 해나갈 걸로 전망을 하세요? 우리 한병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의원들이 네. 뽑아준 가장 큰 이유는 네. 예를 들면 전략적 판단 네. 그리고 정무적 고민 그리고 또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금 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과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속에서 의원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입장에서 한병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한병도 의원의 그런 인품과 플러스 원칙을 지키는 건 확실하게 또 지킬 뿐입니다. 내란 청산 해야 된다. 네. 그 관련해서 2차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기 있게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적어도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원칙 속에 우리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할 사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갖고 한병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점에 한병도 의원 원내대표로 적임자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새 진영 갖춘 지도부 앞에 현안 산적해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정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방송에서 이르면 10일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 법안 오늘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당정 간 이견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보안 수사권 아직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이견의 핵심은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설치 법안에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게 들어가지 않다라는 입장 속에서 네.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정 간 그리고 또 정책 이총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우리 그 당원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원들의 그러려면 이거 보안 수사권까지 주려면 뭐 검찰 개혁 왜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다음에 반면에 수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분들이 이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내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 의원님 저기 국회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윤리심판원 논의, 징계 논의 이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뭐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의원님. 그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 그 윤리심판원 자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째 최고위원회의로 넘어옵니까? 제가 오늘부터 예. 일을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네네. 이 흐름, 이 순서도는 제가 모르겠으나 대략 이렇게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당 대표도 그렇고 네. 최고위원들도 이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한 거를 네. 존중한다. 존중한다. 예, 예. 그리고 그걸 일정 정도 그거에 대한 뭐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면 네.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강선우 김병기 의원 문제는 뭐 당내에서는 징계 절차 진행되고,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명도 당했고, 김병기 의원은 과연 뭐 어저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약간 사실상 출당을 좀 권유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그 기자회견도 하긴 했었는데, 자,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또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야당에서는 이거 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통일교 관련해서도 네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가 맡은 지 하루 만에 네네. 그 통일교 본부장을 만나러 서울구치소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나름대로 속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당사자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하고 그리고 뭐 출국 금지 조치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며칠 지나면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이 잘 그 전력을 다해서 수사할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회가 오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반년간 그 많은 인력 예산 들여서 특검하고 또 하겠다는 건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이어가려는 의도다. 이런 야당의 비판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가 양평고속도로를 처음 이슈한 당사자인데 네네.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윤석열 또 김성교 두 사람의 커넥션은 어디까지인지 네. 예를 들면 네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내란 관련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핵심들이 여전히 미궁이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차 특검한 결과 갖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밝혀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란의 내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이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호단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방해하고 또 만약에 하면 필벌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의원님 또 회의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딴 날보다 조금
짧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 1등으로 당선되신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